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자, 미국 증시를 먼저 보시면요. 미국 증시가 어제도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9%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지수가 거의 5% 가까이 급등하는 엄청난 일이 좀 벌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급등을 하는 주요 원인이, 주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보시면, 자, 엔비디아가 어제 하루 동안에 무려 16.4%나 급등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는데, 또다시 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급등으로 좀 마감하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급등을 시켰는데요. 자, 어제 보시면 엔비디아가 16% 급등을 했고 시총이 무려 360조나 증가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실적인데요. 엔비디아는 지금 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AI가 지금 이 혁명, 처음에 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죠. 90년대 초반. 그 다음에 2000년도 2007, 8년도 이때 이제 모바일 혁명,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다고 지금은 이 AI 혁명이다라고 하는데 이 AI 혁명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이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80%를 차지하는 이 엔비디아가 엄청난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회계년도 4분기 이 11월부터 1월까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5%나 급증했고요. 자, 총이익은 무려 769%나 급증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증하는 기업이 있을까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지금 올해 1분기 매출도 월가 전망치를 8% 이상 뛰어넘는 또 수치를 내놓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향들이 조금 작용을 하면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작년 10월 말 저점 대비해서 벌써 지수가 48%나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자, S&P 500은 작년 10월 달 저점 대비해서 23%.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S&P 500 지수 대비해서 지금 2배 넘게 오른 거죠.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 달 저점 대비해서 27%, 28% 계속 신고가 내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며 또 신고가 내면서 가고 있고 저점 대비 지금 20%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보면 이 반도체 쪽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다 각자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도 모두 신고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1.15%. 분봉으로 보시면 장 초반에 급등을 했어요. 자,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장 초반에 점프했다가 계속해서 밀렸죠.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이 전고점 라인을 이제 넘어섰죠. 지수는 계속해서 위로 지금 방향을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보다는 약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와 있어요. 이 정도 지수가. 근데 코스닥은 아직도 지금 올해 1월달 고점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2차 전지가 차지하고 있죠. 에코프로 형제들, 그 다음에 LNF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 형제들이 지금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면서 코스닥은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코스닥도 조만간 코스피하고 좀 끼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3.13%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장 초반에 6%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6%대 급등했는데
장 초반에 급등 이후에 쭉 밀렸죠. 네, 하지만 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SK하이닉스의 월봉을 보시면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영향이 좀 상당히 크죠. 예, 반도체 종목도 좋고, 그 다음에 HPSP입니다. 예, HPSP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 최근에 신고가 이후에 좀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장 초반에 3%대 강세를 보이다가 4%대 하락으로 밀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장 초반에 반짝 떴다가 쭉 밀렸다라는 거죠. 반도체가. 근데 HPSP도 물론 실적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현재 실적 기준 이 밸류를 보면 지금 올해 매출이 2,200억,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많이 급증을 해요. 하지만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거의 50배입니다. 50배.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절대 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싼 가격이 아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 장 초반에는 3%대까지 상승하다가 밀려서 지금 마이너스 3.4%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한미반도체도 실적을 보시면, 자, 올해 매출이 4,300억, 영업이익이 한 1,4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PER을 보시면 55배입니다. 이것도 지금 싼 가격이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가온칩스를 보겠습니다. 가온칩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가온칩스가 작년 11월 달, 이때 3만원짜리가 지금 12만원까지 갔으니까, 이 구간에서 벌써 엔비디아 영향으로 해서 지금 4배 정도 급등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밸류가 얼마냐? 자, 가온칩스가 지금 올해 예상 매출액이 985억, 영업이익이 82억입니다. 자, 요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PER이 140배입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PER이 거의 3배 정도 되고요. HPSP보다도 PER이 좀 3배 정도 됩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이 주식도 물론 뭐 엔비디아가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이 가격대는 절대 싼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밸류를 보시면 자, 작년에 영업 적자가 7조 7천원 났다가 올해는 10조로 지금 급반전을 하는데 지금 그 SK하이닉스는 PER이 15배예요.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SK하이닉스는. 하지만 이 가온칩스 140배, 한미반도체 55배 PER이, 그 다음에 HPSP는 거의 50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종목들이 더 상승할 수 있지만 밸류로 보면 절대 싼 가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반도체 종목보다는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테슬라 차트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바닥을 찍고 아직 미미하지만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뻥 터져주면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 2차전지 종목들의 본격적으로 지금 랠리를 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튬 가격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올해 2월 초 저점 대비 저점을 찍고 이제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또 내려왔죠. 예.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리튬은 지금 올라갔다가 좀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계단식 상승으로 좀 상승할지 알았는데 지금 또 떨어졌는데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고요.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을 조절을 하겠죠. 공급량을 떨치는 겁니다. 공급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크게 빠질 구간이 아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죠. 리튬 가격이. 그래서 리튬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종목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올해 지금 전기차 판매가 지금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성장 둔화는 하지만 여전히 이 19% 정도면은 고성장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기차가 1675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는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이렇게 우상향의 모습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성장세만 좀 둔화가 됐다 뿐이지. 그래서 지금 작년 증가율이 33%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올해는 10% 정도 지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판매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전기차 판매가 성장성이 약간 둔화되는 것을 지금 보완해 준 게 바로 이 지금 리튬이온 ESS 시장입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죠. 요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27%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좀 더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되는 반면에 이 리튬이온 시장, ESS 시장이 고성장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IRA,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요게 지금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는 짐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 내용을 보시면 이 IRA 법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자동차 업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중국을 지금 배제를 하는 건데 중국의 지금 이 배터리 소재가 아직도 워낙에 막강하고 중국을 벗어나서는 지금 배터리를 이렇게 생산하기가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미국 자동차 산업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건데 이로 인해서 한국의 배터리라든가 소재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IRA 세비 규정에 따라서 배터리 주요 광물 중에서 5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지금 FTA를 체결한 국가, 우리나라나 호주 이런 국가들이죠. 이런 데서 지금 조달을 해야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세금 혜택을 못 받으면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지금 FEOC, 외국 우려 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배터리 부품을 조달을 하면 이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여기에서 지금 배터리 부품을 조달한 전기차는 올해부터 핵심 광물을 조달한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내년부터 세금 혜택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최대 7,500달러의 세금 보조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900만 원이 좀 넘어요. 자, 900만 원의 혜택을 못 받으면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가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하고 포드가 중국의 CATL과 합작을 통해서 이런 FEOC 규정을 우회하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IRA 가이드 따라서 세금 우대 혜택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중국 자체가 아직은 이 소재 쪽에서는 막강합니다. 리튬, 망간, 코발트, 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들이죠. 여기에 관련된 모든 공급망 대부분을 지금 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 이런 배터리 쪽 관련해서 전기차 생산 업체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IRA 규정을 준수하는 원자재를 구입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만큼 구입하기 어려우면 전기차를 그만큼 생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규제하고 압박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가장 큰 라이벌이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미국과 우리나라는 FTA를 체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중국의 이제 반덤핑
이런 중국의 이제 저가형 전기차 시장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지금 엄청나게 이 전기차 시장을 망쳤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면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저가 공세를 했습니다.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차들도 판매를 하려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안 좋아진 건데 이 전기차 저가 공세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이 이제는 칼을 빼들었는데 이제 그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글로벌 전기차 등록 대수가 1,406만 대인데 이 중에서 중국 기업들의 판매량 순위가 1, 2, 4위, 5위예요. 중국이 거의 다 판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전기차 세계 최대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기차를 많이 저가로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점점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이제 덤핑을 지속을 하게 되면 동맹국하고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전기차 관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시장을 왜곡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현재 조사 중이고 이게 조사하는데 한 9개월가량 걸리고, 만약에 이런 그 조사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에 무려 27.5% 수준의 관세가 부과됐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정도 관세면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랑 비슷한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의 이런 전기차 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업체들이, 그 다음에 현대차라든가 그 다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업체들은 전기차를 설비 시설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세액 공제를 받고 있죠. 실제 프랑스에서는 지금 체코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고, 그 다음에 이 IRA법에 의해서 현지 공장을 준 LG 에너지솔전, SK 온동도 지금 이 세액 공제로 인해서 수천억씩 받았죠. 이런 혜택들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점점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2차 전지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먼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수급. 자, 에코프로 머티에 한번 수급을 보시면요. 자, 외국인 보세요. 어떻습니까? 에코프로 머티. 계속 사고 있죠? 그냥 기관 어때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누구만 팔아요? 개인만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쭉 밀렸었죠. 고점 대비 거의 40%대까지 밀렸다가 최근에는 어때요?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계속 사고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급등은 안 나왔지만 사고 있다.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다? 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정고점 뚫고 또다시 신고가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어떠냐? 최근에 외국인들 꾸준히 계속 사고 있죠? 그 다음에 기관들은 많이는 아니지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36,000주를 샀고 기관은 21만 주를 샀고요. 개인만 21만 주를 팔았습니다. 계속해서 에코프로 BM도 외국인과 기관이 야금야금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바닥권입니다. 에코프로 BM 아직 안 올랐어요. 오른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임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임이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임도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자, 기관들 보세요. 1월 31일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48만 주. 엄청나게 지금 쓸어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보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최근에 모습이 좋았는데 기관들 보세요. 쓸어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중간중간 많이 사지 않지만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CC 스틸 보겠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TCC 스틸도 보시면은 최근 한 달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68만 주 샀고, 기관 27만 주 샀고, 개인이 93만 주를 팔았습니다. 개인 다 팔고 있어요. TCC 스틸을 차트 볼까요? 최근에 지금 급등했죠? 급등해가지고 지금 신고가 내버렸습니다. 자, 벌써 지금 저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냐? 80%. 자, 이 종목을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변동성이 커서, 자, 이 종목을 좀 당분간 말씀 안 드렸는데, 아, 진짜 이거 무섭게 올라가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볼게요, 수급. 자, 외국인이 최근에 야금야금 사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엔캠. 자, 엔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급등을 했는데, 지금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최근에 좀 팔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엔캠이 지금 뭐 전에 FEOC를 수혜주로 인해서 미친 듯이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좀 급락을 했고 고점 대비 한 17% 빠졌는데 아직은 거래가 터지지 않았지만 5만원짜리가 지금 35만원까지 올랐어요. 7배나 급등했어요. 7배.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좀 쉬어가고 충분히 쉬어간 다음에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보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급등한 엔캠 같은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꾸준히 지금 야금야금 매수하고 있는 이런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이런 포스코 퓨체인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주말에는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이 야금야금 매수하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